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행하는 책 가져왔고요. 역주행하고 유행하는 이런 책들을 소개해볼까 해서 왔습니다. 유행하는 책을 저는 좋아하기도 하고 궁금해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첫 번째 책을 소개해드리자면 모순입니다. 모순이라는 이 책은 베스트셀러 역주행의 아주 대표적인 주자죠. 저도 열심히 책을 읽다가 되게 유행한다길래 갑작스럽게 좀 접하게 되었고 뭔가 좀 휩쓸려서 저도 모르게 구매를 했던 책이거든요. 영풍문고에서 갑자기 사게 됐는데 저는 이 역주행의 시작은 찰스엔터라는 유튜버님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뭐 민음사 TV에서도 그렇고 그 영상에서도 되게 언급도 자주 하시고 인생책이라고 소개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영향력 있는 분이 인생책이라고 손꼽으시니까 구매에 대한 욕구가 많은 분들이 생겨서 이렇게 베스트셀러에 올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시절에도 되게 잘 팔렸던 베스트셀러에 올랐었던 책으로 알고 있어요. 필력이 일단 너무 세련돼서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가 않고 오히려 되게 새롭다고 느낄 정도예요. 간단하게 이 내용을 요약하자면 안진진이라는 어떤 이 여성이 결혼을 하기 위한 그 스토리,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두 남자를 두고서 누구와 결혼하게 될까 이런 걸 좀 재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남자여서 시각이 조금 다르겠지만 저희 누나도 읽었었고요. 다른 여성 독자들의 큰 관심을 일으키는 이유는 아마 공감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스토리도 정말 재밌지만 안진진이 마주하는 이 두 남자 김장우와 나영규라는 정말 이 다른 매력을 가진 이 소유자들이 누구를 선택할까 싶기도 하고,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자신이 만났던 사람을 조금 생각이 들면서 읽으시지 않을까 싶어서 재밌으실 것 같아요. 저는 안진진과 이모와의 연관성이 정말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모와의 관계가 제목 모순에 있어서 정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그 내용 글에도 참고했을 정도로 꽤 재밌게 읽었었던 그런 책입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시고 뭐 원래도 관심이 있으셨다면 읽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이라는 책인데요. 아마 모순을 읽으신 분들, 그 중에서도 꽤 재밌게 읽으신 분들은 양기자 작가님에게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고 비슷한 소설을 찾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넘어오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제가 바로 그런 경우로 이 책을 고르게 된 겁니다. 이 표지도 사실 너무 매력적이기도 했고 역시 양기자 작가님의 소설이라 필력이 아주 대단하고 탄탄하고 흥미롭게 흘러갔습니다. 톱스타를 납치하는 페미니스트라는 게 일단 중점적인 내용인데 이런 사건을 세상에 퍼뜨려서 여성의 권리를 보여주고 싶은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톱스타인데 아주 가정적이고 젠틀한 이 톱스타는 납치가 되어서도 납치범인 이 여자 주인공을 홀릴 정도의 매력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좀 충격적인 전개이고 주제이긴 하지만 모순을 기대하고 보는 분들에게는 조금 다른 내용이라서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양기자 작가님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도 1900년대 말에 나온 책인데도 그 시절에 이렇게 여성의 인권을 주장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이렇게 당당히 소설로서 나타내신다는 게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가부장적, 남성우월적 이런 사회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조금은 그런 게 남아있긴 하잖아요. 지금에도 던질 수 있는 어떤 당돌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랑, 그리고 인생의 탐구에 관한 모순과는 다른 내용이지만 양기자 작가님의 필력을 믿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고 싶다면 저는 재밌게 읽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소년이 온다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한강 작가님의 노벨상 이후에 아주 급물살을 타면서 내놓을 책이 없을 정도로 급히 째고낸 그런 인기를 탔던 책이잖아요. 한강 작가님의 많은 책들 중에서도 가장 추천도가 높고 재밌다고 소문이 난 그런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런 독자의 입장으로서 구매를 해서 읽게 되었어요. 작가님은 시집으로도 참 유명하셔서 그런지 저는 뭐 소설이지만 되게 이 소설이
시처럼 읽히는 부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운율감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어도 표현력, 나타내고자 하는 거를 되게 시처럼 표현하시는 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시라는 게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 조금 있잖아요. 이 소설도 사실은 좀 그렇긴 했어요. 조금 어렵기도 하고 다시 봐도 잘 모르겠기도 하고 그런 게 결국에는 약간 역사적 배경이 좀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있었던 계엄령처럼 1980년 5월 18일에 있었던 광주 민주화 운동에 있던 그 계엄령을 바탕으로 쓰여진 책인데요. 당시에 있었던 어린 소년 동호라는 아이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소설입니다. 이 동호의 시점으로 시작이 돼서 아주 피폐하고 힘들었던 그 당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호의 주변 인물들, 뭐 선생님이나 뭐 아는 누나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시점들로 확확 변하는 게 막 표현을 해주시진 않아요. 뭐 누구의 시점, 누구의 시점 이렇게 나오진 않아서 그걸 좀 눈치껏 좀 따라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잘 읽고 있나 싶을 정도로 확 변해가지고 조금 어려웠는데 제가 이거를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조금 편하게 읽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뭐 민족의 아픔을 잊지 않는 것도 저는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이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이 톡톡히 해주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읽어볼 만한 소설이라고도 생각해요. 뭐 제가 엄청 능력 있는 평론가도 아니고 작품 해석에 대한 뛰어난 견해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 사실 하나가 잊지 않는 것만으로도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거다라는 이 사실 하나가 읽을 가치를 충분히 높여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의 책을 원어로서 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혼모노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사실 그 박정민 배우님이 출판사 일을 최근에 시작하셨잖아요. 아주 떠들썩할 때 이 추천하는 말로 넷플릭스보다 재밌다고 쓰셔가지고 후딱 질러버렸어요. 이게 장편인지 단편인지 자기계발서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일단 산 거예요. 저는 넷플릭스를 자주 보기도 하고 나는 솔로를 되게 좋아하는데 나는 솔로보다 재밌을까? 하는 마음으로 일단은 샀어요. 읽고 나니까 일단 박정님이 왜 추천을 하셨는지 어떤 의미를 쓰셨는지는 정말 완벽하게 알 정도로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장편인 줄 알고 봤는데 단편소설이었다는 게 조금 아쉬웠던 점이고요. 뭐 아쉽다기보단 제가 몰랐던 거니까요. 하지만 뭐 하나하나 다 주제가 살아있는 단편들이어서 재밌게 읽었어요. 저는 사실 뭐 열린 결말을 좋아하긴 하지만 담겨져 있는 단편들이 꽤 많이 열려있는 단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의 찝찝함이 있었달까요? 저처럼 이렇게 좀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힘들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렇게 안에서 들어있는 단편 중에 스무드랑 길티클럽을 사람들은 좀 되게 재밌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인택이라는 제목의 단편이 제일 재밌어서 이거를 하나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한 여성이 있고 그것도 아주 귀하고 이쁘게 자란 이 여성을 두고 여성의 시아버지와 진짜 본인의 엄마가 약간 기싸움을 펼치는 이런 내용인데 누가 더 이 여성을 사랑하느냐를 두고 되게 기싸움을 펼치는 내용이에요. 제목처럼 혼모노, 이 진짜와 가짜 사이의 혼돈을 느끼는 아주 충분한 주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 여성을 정말 사랑해서 이렇게 막 보여주고 증명해내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서로 싫어하는 이 두 사람의 관계, 엄마와 이 시아버지와의 관계가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증명해내고자 이런 사람, 내가 더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딸을 사랑하는 건지 고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좀 큰 법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너무 큰 기대로 읽게 되었다 보니까 막 엄청 추천하는 그런 책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뭐 재밌다는 건 변함이 없는 사실이고 제 영상으로서 조금 기대감을 낮추고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기대 이상이다. 뭘 기대하든 그 이상이다라고 하는 분들은 저도 뭐 재미는 있었지만 제 기대가 컸던 거니까 저에게 그냥 돌을 던지시면 됩니다. 다음은 초역 부처의 말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정말 역주행의 근원지가 명확한 책인데요. 아주 슈퍼스타 장원영 님이 언급하셨기 때문이죠.
세상이 참 무서운 게 이 유명인의 한마디로 이렇게 출판업계에 영향을 끼치고 베스트셀러에 계속 올라있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기도 합니다. 장원영님이 샤라웃 하기 전에 저는 먼저 읽었어서 좀 나만의 작은 이 책을 뺏기는 듯한 이런 기분을 조금 느꼈었는데, 저는 원래 자기계발서나 이런 걸 되게 많이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불교라는 이 종교의 사상, 그리고 이 편안한 어떤 무언가에 이끌려서 이 책을 또 사게 됐었어요. 근데 뭐 이 책이 그런 사상을 강요하는 책은 절대 아니지만, 다양한 주제들,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말하자면 뭐 가볍게 뭐 친구랑 싸웠을 때 라는 주제가 있으면 불교적인 사상으로는 어떻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법륜 스님이 일문일답, 즉문즉답 이런 걸 많이 하셨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많은 고민 가진 청년들이 참여해서 막 여쭤보고 답을 듣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명쾌한 답을 원하거나 고민에 있어서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뭐 조금이라도 답을 듣고 싶은 분들에게는 추천하지만,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샀다고 해서 그냥 따라 사시는 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은영님은 아무래도 아주 유명한 연예인으로서 말하지 못할 고민이나 아니면 말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만한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책이 많이 도움되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언급도 하셨을 것 같고, 연예인 추천했기 때문에 베스트셀러에 올라있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고 판단이 서면 그때 사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스토너입니다. 이 책은 유튜브에 짧게 뜬 그 뉴스 영상을 보고서 사게 되었는데, 모순이랑 이 스토너가 함께 막 역주행 책으로 막 떴던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읽고 나서 이런 류의 되게 재밌는 외국책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바로 구매하게 됐습니다. 존 윌리엄스라는 이 작가님의 다양한 책들이 있지만 전 아직 스토너밖에 읽진 못했는데요. 그래도 이 책 하나만으로도 작가님의 어떤 깊이감을 알 수 있었던 그런 책입니다. 사실 한 사람의 어쩌면 평범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생을 담아낸 책인데, 뭐 엄청 어려운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이나믹한 이런 인생을 사셨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을 가까이서 들여다보고 감정을 상세하게 막 알아가다 보니까 아주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던 책입니다. 농업을 위해서 대학을 갔지만 대학이라는 세계에 매료돼서 교수라는 직업을 갖게 되고, 뭐 동료 교수와의 다툼도 있고 결혼도 하고 위기도 겪고 자식과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고 이런 많은 과정들이 담겨져 있는 책인데,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이 주인공이 대학교에 이제 발을 디디고 동기로서 만난 두 명과의 이 관계가 저는 너무 재밌고, 이 관계가 쭉 이어지는 게 참 누군가에게 인연이라는 게 참 이렇게까지 길게 이어질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좋았습니다. 다 읽은 후에는 사실 은근히 여운이 꽤 오래 갔어요. 아마도 뭐 친구 같다라고 생각한 책이 끝나서 좀 헛헛함이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 재밌었던 책이고, 조금 내용이 가볍진 않고 어쩌면 좀 진지하기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책이 가끔 땡길 때가 있지 않나요? 저는 예를 들면 뭐 다가오는 가을에 옆구리가 좀 시리거나 외롭거나 좀 붕 뜬 마음이 들거나 할 때 이런 묵직한 책으로 한번 잡아주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아주 추천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니즈가 맞을 때 읽는 책이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이고요. 다음은 급류라는 책입니다. 저는 아주 운이 좋게도 이 책이 너무 읽고 싶었는데 도서관에 가자마자 딱 누군가 반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후다닥 빌렸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충격받은 분들도 많고 우셨던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그 정도로 슬픔을 느끼진 못했지만 아주 재밌게 본 책입니다. 정대건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 도대체 어떤 사랑을 하셨으면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던 책이고요. 막 그저 그런 사랑 이야기보다는 많이 애틋하고 아주 절절한 그런 복잡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어쩌면 내용이 전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막 내용이 꼬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감정을 막 표현함에 있어서 필요한 상황들이 적절하게 연출이 되는 거라 몰입은 되게 잘 되었던 책입니다. 저는 남자 주인공이 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좀 변해가는 그런 과정을 보는 게 너무 재밌었고, 사실 인간이라는 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사랑으로 극복하고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게 저는 재밌었습니다. 읽은 후에 제가 이거를 또 누군가에 추천을 해서 제 지인이 읽으셨는데 되게 재밌게 읽으셨다고 해서 당당하게 저는 한번 추천을 해봅니다. 최소한의 재미는 보장된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은 홍학의 자리입니다. 이 홍학의 자리는 어디서 듣기로는 되게 반전이 미쳤다고 하길래 구매하게 됐어요. 근데 진짜 반전이 미치긴 했더라고요. 사실 처음 시작부터 조금 충격적이긴 해요. 교사와 학생의 사랑으로 시작을 하게 되니까 일단 나이 차이도 좀 말이 안 되고 약간 거부감이 드는 그런 책이긴 했어요. 근데 재밌다니까 일단 쭉 읽었고 읽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학의 자리라는 이 제목과 어떤 의미가 있는 내용이지? 라고 처음에 생각이 들었고 진행되면서도 홍학? 도대체 왜 홍학이 필요할까? 생각했는데 반전에 반전을 계속 거듭하면서 결국 이 홍학의 자리라는 제목을 지은 이유가 딱 드러나는 순간 와 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재밌게 읽었고 결말을 알게 된 후에 두 번 읽거나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 결말을 알고 보면 좀 노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안 읽으신 분들 있다면 더 유명해져서 스포당하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야한 장면도 있고 그래서 아는 분한테 추천하기는 조금 부끄럽지만 아주 이 순수 재미로서 반전으로서 아주 흥미로운 책이니까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구해증명이라는 책인데요. 최지정 작가님의 이 구해증명은 어느 순간 저의 알고리즘에 자주 등장을 해서 익숙해졌던 책이에요. 그러다가 책을 충동 구매를 막 하던 어떤 시기에 맞물려서 어느 순간에 제 책장에 들어와 있었고 순서가 되어서 읽어버렸습니다. 구가 뭘 증명할까? 구가 뭐지? 숫자인가? 뭐 이러다가 막상 읽고 나니까 이게 사람 이름이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 사랑 이야기이긴 한데 굳이 따지자면 스릴러 로맨스? 이런 류인 것 같습니다. 조금 지독하고 아주 우울한 어떤 이 분위기로 끌고 가는 사랑 이야기거든요.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구라는 어떤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주인공이 있는데 아무튼 어떤 사랑을 해요. 근데 좀 충격적인 건 인육을 먹어요. 인육을 먹는데 이것도 사랑의 일부이고 아주 사랑한 사람의 인육을 먹는다. 이게 너무 사랑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이런 좀 잔인하고도 좀 음침한 이런 분위기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이라면 재밌게 읽으실 것 같고 근데 누군가의 사랑이 이 정도 깊이구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에게는 조금 비추천인 책입니다. 저는 지하철에서 읽으면서 막 표정 찡그려가면서 읽었거든요. 이 뭐야? 이 맞아? 하면서 읽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각인이 되어가지고 좀 일상생활 하면서 좀 떠올릴 때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펼치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뭐 엄청 긴 연휴가 있거나 아니면 저만의 어떤 세상에 몰입하고 싶을 때는 다시 읽어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없으면 막 쉽게 읽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소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그냥 유명하다고 막 사서 읽은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아직 그냥 알고만 계신 분이 있다면 제 내용을 참고해서 읽을지 말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의 9권 추천은 끝난 거고 9월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가을이 온다는 건 진짜 책 읽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빨리 8월이 끝나고 여름도 끝나서 더위가 물러가고 선선한 바람이 다가오길 바라며 카페나 뭐 지하철이나 가리지 않고 다들 즐거운 독서 생활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 응원해주시는 댓글들에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요. 제가 써주시는 댓글에 비해서 대단한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거나 보답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사실 조금 속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고민도 많이 해보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시도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제가 가끔 이상하고 좀 어리숙해 보여도 그래 얘 노력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